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과의 이영옥 교수입니다. 이번 수업은 모터의 기초 이해라는 주제로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터의 기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자동차 구동뿐만 아니라 윈도우, 와이퍼 등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모터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BLDC 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터란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회전하는 것, 움직이는 것, 힘을 낼 수 있는 것, 전기가 필요한 것, 다양한 답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터는 기계 시스템일까요? 전기 시스템일까요? 네, 모터의 핵심은 기계와 전기가 동시에 필요한 기기라는 것입니다. 기계와 전기를 구분해 볼까요? 기계는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모터도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바로 이 회전하는 대상이 기계가 되겠죠. 그럼 전기에 어디에 쓰일까요? 전기는 바로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전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배터리, 전기 코드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전기입니다. 모터라는 것은 바로 이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킴으로써 기구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변환기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자석이 되겠습니다. 모터란 전기, 자석, 기계, 이 세 개가 모두 어우러지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설명드릴 몇 가지 용어는 모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가 되겠는데요. 모터, 전동기, 전기기기, 액추에이터, 이러한 용어는 모두 모터를 가리키는 동일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터를 생활 속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름에 사용하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뒷부분을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데에도 자그마한 모터가 사용되고 있죠. 밑에 보이시는 유명 브랜드의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를 광고할 때 강력한 모터의 성능,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네, 모터는 그만큼 전자제품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는 모터와 모터를 구동시키는 인버터, 그리고 감속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로봇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협동 로봇에 관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두 모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컨베이어 벨트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자동 산업 장치에도 모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이죠. 네, 바로 드론에
날개 부분에도 프로펠러를 구동하기 위하여 모두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터가 과연 어떻게 구동되어 있는지 그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인 모터가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이 모터가 구동해야 하는 부하 장치가 있게 됩니다. 부하라는 것은 선풍기의 입장에서 보면 선풍기의 날개, 그리고 로봇에 포함되어 있는 모터 입장에서 보면 바로 로봇 팔이 되겠죠. 이렇게 모터가 부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 또는 모터의 힘을 변환시켜주는 기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전원의 형태는 DC, AC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원과 모터 구동을 위한 전기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때에는 바로 인버터, 컨버터와 같은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력 변환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제어기가 되겠죠. 제어기, 컨트롤러로는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자동화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LC가 있습니다. 제어기에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전력 변환 장치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터의 속도, 위치, 전류, 전압, 토크, 온도 센서 등 수많은 센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변환 장치에도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인버터와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전류와 전압, 그리고 온도 센서를 통한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터를 구동할 뿐만 아니라 모터가 고장이 발생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쇼트가 의심된다 등을 추정을 하고 이를 방지 또는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모터 구동을 정지하게 되는 알고리즘도 구현할 수 있겠죠. 최근 모터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제조사는 미쓰비시, 야스카와, 지멘스, 그리고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터를 잘 개발한다, 잘 제조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로는 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구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고 모터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기술, 그리고 모터의 재료인 히토류, 그리고 모터의 사이즈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드냐 등이 중요한 기술 개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북미 모터 시장의 경향입니다. 모터의 종류를 크게 AC 모터, DC 모터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터 시장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이 AC 모터의 시장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DC 모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DC 모터에서도 모터의 브러쉬가 존재하는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가 존재하지 않는 브러쉬리스 DC 모터가 있는데요. 북미를 기준으로 브러쉬리스의 DC 모터가 일반적인 브러쉬 DC 모터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변환 장치, 그 중에서도 인버터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버터 내에 흔히 제어기를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제어기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인 벡터 제어기를 포함하는지, 또는 모터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된 성능을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최근 기술 개발에 중요시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전력 반도체에서는 효율이 높고 소모되는 전력은 낮으며 IGBT, MOSFET 뿐만 아니라 SiC와 같은 새로 출시되고 있는 전력 소자에 대해서도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모터 구동을 위한 인버터의 회로도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전력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사이즈에서 효율을 높이고 소모되는 전력을 낮출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점점 기존의 모스펫과 IGBT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력 스위칭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위칭에 필요한 주파수와 필요한 전력량을 모두 고려하여서 개발자들은 자신의 제품에 가장 적합한 전력 스위칭 소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터가 회전하는 원리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전기와 자석, 기계가 혼합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터의 회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펼치시고 다음과 같이 감싸지었을 때 엄지가 전류의 방향, 그리고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른 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이 왼손을 다음과 같이 펼치셨을 때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 검지는 자기장, 그리고 엄지는 전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왼손 법칙이 가리키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석에 놓았을 때, 즉 자기장 속에 놓았을 때 이 전기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혼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기장 속에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힘을 받음으로써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모터의 회전 원리인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그 매개체로 자석을 이용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회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류 전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과 같이 네모나게
전선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선을 N극과 S극의 자석 사이에 놓아두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바로 오른쪽이 플러스극인데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음과 같이 전류 N에서 S의 자기장, 검지를 펼치셨을 때 여러분들의 엄지는 바로 밑에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도선을 해석해 볼까요? 왼쪽에서는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 번째 손가락을 펼치시고요. 검지는 N에서 S를 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엄지는 자연스럽게 위쪽을 향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힘을 위로, 오른쪽은 힘을 아래로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도선은 회전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이렇게 도선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꼬인 도선을 해석하면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저희가 원하는 일반적인 모터 구동은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방향 시계, 다음번에는 반시계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정류자와 브러쉬라는 모터의 구성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도선을 직류 전원단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회전판을 두 개로 나눈 이러한 곳에 연결을 하게 되면 도선이 꼬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는 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그란 것을 정류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류자의 역할은 모터가 한 바퀴 회전을 하였을 때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돌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 전원으로부터 정류자의 전선이 연결되게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러쉬입니다. 이 정류자와 브러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류 전압을 인가하여 구동되는 직류 전동기 DC 모터와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구동되는 교류 전동기 AC 모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바로 DC 모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핀이 나와 있죠. 두 핀에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의 전원을 연결하여 구동하게 됩니다. 이 DC 모터의 내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의 내부를 구분하게 되면 크게 역할에 대해서 먼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DC 모터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하였죠.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코일, 즉 구리선을 감은 전기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자석, 즉 자계가 필요하게 되었죠. 바로 이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DC 전원과 전기자를 연결해주는 구성 요소가 바로 정류자와 브러쉬가 되겠는데요. 정류자는 전기자, 즉 도선의 전류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환해 주어서
회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DC 전원과 정류자를 연결해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모터의 회전하는 부분을 회전자라고 부르고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고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터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실제로 분해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실 텐데요. 직류전동기의 3요소를 크게 계자, 전기자, 정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미지와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고정자, 회전되어 있는 부분을 회전자라고 부르고요. 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자, 그리고 구리선을 감은 전기자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스텝 모터의 내부입니다. 스텝 모터도 DC 모터로 흔히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 고정되어 있는 고정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스텝 모터는 회전자가 영구자석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 또는 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위에 세 군데는 모터의 기능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자는 전동기에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구자석형과 구리선을 감아서 자계를 발생시키는 권선형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전기자는 아마추어라고 부르고요.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시켜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 부분을 일컫게 됩니다. 정류자는 커뮤테이터라고 부르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서 전동기 회전 방향을 한 방향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에서 고정자는 전동기가 회전할 때 정지하고 있는 부분을 일컫고요. 회전자는 운전 상태에서 회전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는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동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스프링 형태의 구성 요소를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터의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종류는 크게 전원의 형태에 따라서 DC와 AC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DC 모터에서는 브러쉬의 유무에 따라서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 그리고 브러쉬 모터 중에서는 자석의 형태에 따라서 영구자석형과 권선을 사용하게 되는 와운드필드, 계자권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C 모터 또한 동기형과 비동기형, 그리고 각각 당상형과 삼상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터의 구분 방법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브러쉬리스와 브러쉬 모터가 되겠는데요. 브러쉬라는 구성 요소를 기억하시나요? 네, 브러쉬라는 것은 가운데에 보이는 정류자, 커뮤테이터를 전원과 연결하여 주는, 고정시켜주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이 브러쉬는 정류자와 항시 접촉하여서 전동기에 전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정류자가 모터의 전기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바로 이 브러쉬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브러쉬는 마모가 되게 되고요.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음과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브러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프링 형태를 갖는데요.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모성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모터가 어느 정도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브러쉬는 마모 및 파열이 되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브러쉬를 없애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여서 BLDC 모터를 개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왼쪽 그림은 굉장히 간략화된 그림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브러쉬 구조를 살펴보면 모터의 브러쉬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브러쉬 브릿지, 볼트, 그리고 브러쉬 홀더 등 아주 세밀한 기계 구성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기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모되거나 마모되게 되죠. 브러쉬리스 모터는 BLDC 모터라고도 불리우며 회전자로는 연구자석, 고정자로는 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가 갖고 있는 단점을 모두 극복하고 있는데요. 정기적, 기계적 소음이 적고 반영구적이며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찰 및 소음이 적어서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브러쉬가 고정되면서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적인 요소가 생략되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브러쉬형 모터에 비해서 제어가 복잡해지고 별도의 구동해도가 필요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터, 그리고 모터의 개발 동향, 모터의 회전 원리, 구조, 그리고 BLDC 모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